네, 탐방 리포트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기업 들어갈까요? 네,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세경 하이테크 폴더블 폰으로 네, 필름. 상징되는 어제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음. 뭐 폴더블 물론 올해 뭐 생각보다 잘 나온 흐름은 있지만은 뭐 전망치는 뭐 1,200대 정도를 조금 시장은 조금은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어제 흐름에 따라서 또 상향 전망할 가능성도 좀 높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경 하이테크가 무슨 회사인지는 세경 하이테크는 이제 데코 필름이나 이제 이런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 이제 보호 필름에 들어가는 이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일단 회사가 하는 사업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흔히 말하는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이나 대부분에 들어가는 이제 보호 필름이라고 보면 되는데, 대부분이 모바일 쪽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스마트폰 출하량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대비해서 아이폰도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고, 특히 이 회사는 중화권 쪽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포나 샤오미와 같은 이쪽 회사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화권이 사실 이번 스마트폰 출하량에 가장 큰 이제 기여를 했죠. 실제로 어제 중국에서 발표했던 화웨이나 샤오미나 이런 핸드폰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화웨이는 심지어 전년 대비해서 89% 이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결국에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 이런 보호 필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면적이 넓은 회사들, 특히 뭐 폴더블, 뭐 갤럭시나 아니면은 이런 중국 쪽에 나오고 있는 뭐 오포나 이런 다른 샤오미 쪽에 나오는 폴더블 폰 쪽에도 이제 물량들이 많이 팔리게 되면은 그만큼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던 것도 3분기 실적이 워낙 또 이제 잘 나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물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비용 계산의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의 영업이익에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번 갤럭시 폴드가 생각보다 잘 팔렸고, 아이폰도 아이폰 15도 그만큼 잘 팔렸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하이엔드 스마트폰이 시장에 나오면서 이번 3분기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대로 스마트폰 많이 팔려야 된다. 그럼 중저가는, 근데 중저가는 아직까지는 올라오기는 조금 쉽지 않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거를 내년에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중저가형 핸드폰도 많이 팔리고, 어느 정도 스마트폰은 하이엔드급은 꾸준히 팔린다고 보면은, 결국 또 다음 2024년 1월이죠. 1월달에 갤럭시 이제 S24가 또 새롭게 출시가 좀 빠르게 일정이 당겨졌기 때문에 내년 1분기도 실제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경을 보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 내년에는 스마트폰이 회복될 것이다?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제 폴더블 시장이 점차적으로 저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폴더블 시장이 저번에도 파이낸텍을 일단 가져왔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 포함해서. 그리고 내후년부터 또 아이패드도 이제 폴더블로 이제 되는 상황에서 이게 점차적으로 이게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져왔던 파이낸텍과 KH바텍과 세경 하이테크 이런 회사들이 이제는 내년, 내후년 적어도 2, 3년간은 좀 성장에 대한 기간을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이폰이 최종 단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좀 규모를 키울 것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계속 이 회사는 꾸준히 봐야 되지 않나. 오늘 세경 하이테크를 가져온 거는 파이낸텍과 덩달아 같이 봐야 된다는 이제 관점에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디스플레이, 네. 디스플레이 커버 유리, 예. 글라스가 됐건 PI 필름이 됐건. 예. 근데 이 UTG라고 칩시다. 네. 뭐 지금 가장 많이 UTG에서 이제 애플의 뭐 FTG가 네.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우리가 이제 UTI라는 네, 기업을 맞아요. 한번 UTI 다룬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도인시스는 시장 장외 기업이고, 거기는 이제 삼성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유리를 더 이제 덜 얇게 네, 맞아요. 연마하거나 폴더블로 접으면 이제 충격이 자꾸 가해지니까 위에다가 보호 필름 하나를 더 떼가지고 아예 그 일체형으로 지금 SDC 쪽으로 들어갈지 않나? 그렇게도 그게 하고, 세경 하이테크가 세경 하이테크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UTI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코닝사가 아이폰의 폴더블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허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UTI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그래서 지분 투자를 했죠. 예, 지분 투자도 하고 있고, 추후에 뭐 M&A 이슈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건 이제 시장에서 도는 얘기고, 결국에는 이 시장이 결국에는 향후에 전 이제 된다는 상황에서 이제 세경 하이테크도 아까 말씀드린 일체형이든 그런 보호 필름 시장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워낙 이제 이런 고가에 대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워낙 잘 깨지기도 하고 약간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도 세경 하이테크에 대한 어느 정도 그런 어드밴티지를 좀 살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기능성 필름 업체 세경하이테크 그럼 가격 전략을 혹시 제시해 주신다면은 물론 제가 오늘 좀 또 급등을 하긴 했지만은 목표가를 제가 2만 원을 좀 잡았습니다. 네. 잡았기는 했지만은 결국 말씀드렸던 거는 시장의 구조가 좀 뒤바뀌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둘씩 폼팩트의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폴더블 시장이 커진다고 하게 되면은 뭐 세경 하이테크나 아니면은 파이낸테 아까 말씀드린 UTI 종목들은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단기적인 반등의 흐름이 아니라 이게 추세에 대한 흐름이 저는 길게 갈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노려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 세경하이테크 들어봤고 두 번째 기업으로 가볼까요? 네,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아이패밀리 SC? 네, 이 회사는 중소형 이제 화장품이고 원래 그거였죠. 김태우, 최시라 부부가 이제 그 아이웨딩. 예. 물론 지금 아이웨딩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비중에서 5%도 되지 않습니다. 사업부 축소하고 그냥 화장품 쪽으로. 화장품이 성공을 했죠. 실제 로맨 브랜드가 일본에서 엄청난 이제 열풍을 일으켰고. 로맨. 이게 10대와 20대 사이에서만 이제 쓰는 화장품이고 가격대는 낮습니다. 낮긴 하지만은 물론 이번에 어제도 실적 발표들 클리어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번 종합적인 3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자면은 사실 대형 화장품보다는 중저가 화장품 그만큼 중국인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은 아이패밀리 SC는 우리나라 중에서는 VT를 다음으로 가장 일본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한 40% 이제 중반 정도 VT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이 지금 일본 향이고 일단은 아이패밀리 SC는 이쪽에 대한 로맨이나 그리고 1020에 대한 이쪽이 굉장히 좋아졌고 특히 올리브영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순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실제 로맨은 오프라인 매장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팝업스토어나 이제 아니면은 저기와 같은 올리브영 쪽에 이제 들어가는 흐름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제 주문을 내야 되는데 항상 꾸준하게 순위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6월달에 런칭한 누즈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2030에 대한 조금 전략을 좀 타겟팅으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틴트 기준으로 좀 매출 비중이 높았다면 이제 입술 보호 반짝거리는 반짝거리는 거 그게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라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K-엔트가 먼저 선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와이스나 그 이태원 클래스와 같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녹색 소주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K-뷰티가 일본에서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로맨의 이런 꾸준한 성장은 일본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아이패밀리 SC는 이제는 다양한 국가들 뭐 동남아나 유럽 쪽의 이제 방향성을 좀 더 매출 비중을 높이는 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패밀리 SC는 충분히 전략을 잘 잡았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이제 우리 30, 40대나 2030에 대한 전략도 지금 확실히 이제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성장성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적은 4분기까지도 좋아질까요? 예, 충분히 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저는 계속 꾸준하게 명동을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체크를 하고 있고 올리브영에서 과연 그 가판대 얼마만큼 많이 줄었느냐 체크를 하고 있는데 VT의 리드샷이랑 로맨의 그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좀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성장은 계속 꾸준하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업인 아이패밀리 SC라는 중소기업을 좀 봤고 그다음에 라스트 기업. 요즘에 제가 좀 유심하게 보고 있는 건데 이제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예. 덕산 하이메탈에서 이제 인적 분할돼서 나온 회사인데 이게 원래 저는 이게 상반기 때부터 이게 이 회사를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결국엔 OLED에 대한 이제 많은 제품군들의 변화를 좀 기대를 했던 거고 원래 이제 기존에는 모바일 쪽은 이제 어느 정도 OLED 쪽으로 다 이제 접목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노트북 시장과 태블릿 시장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침투를 하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4분기 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지금 PNH테크도 최근에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건 주가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느끼게 해줬습니다. 결국에는 4분기나 내년 상반기에 이런 유기재료와 같은 생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최근에 아이패드나 이제 맥과 같은 이제 OLED 돌리게 되면은 당연히 대만에 있는 회사들 레노바나 다른 노트북 1, 2위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OLED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BOE나 뭐 아니면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OLED 공정이 조금 빠르게 지금 정설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덕산 네오룩스나 PNH 테크와 같은 OLED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기는 본격적인 성장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나 내년 전체적인 2024년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를 기점으로 한 폴더블이나 이런 OLED 시장 자체가 이제 올해보다는 충분히 좋아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기업 개요는 해주신 거죠? 네,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100% 이게 유기재료 생산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PNH 테크와 비슷한 구조를 좀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삼성 디스플레이향, PNH 테크는 LG 디스플레이향으로 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장용 쪽 수요는 요즘 어떤 동향이 혹시 파악되는 게 있나요? 결국에는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흐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금리가 빠지네.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가 결국에는 좋아지려면은 금리가 줄어들어야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더라도 부담이 덜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장적인 그럼 전장 쪽에 대한 수요도 본격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LG전자도 그런 측면에서 전장 쪽에 대한 리포트가 하나둘씩 좀 나오는 걸 봤을 때 결국에는 물론 금리가 인상이 끝났지 않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은 그렇죠. 지금 기조가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은 전기차 수요가 살아난다. 그러면 당연하게 전장에 대한 OLED 기조도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공중파 뉴스에는 그게 나왔던데 뉴욕에서 이제 UAM 네. 택시 네. 에어 택시죠. 굳이 뭐 땅에를 그렇게 딱 등장을 하니까 이제 뉴욕 시장도 나와서 막 그러고 이제 뭐 그 공항 왔다 갔다 하는 거 시간 얘기하고 그러는데 날아다니는 게 낫지 않나요? 네, 나라다 근데 비용이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비용이 예. 뭐 싸지겠죠. 공급이 많이 되면. 자, 세계 기업 하셨는데 그 중에 혹시 픽 하시면? 픽은 당연히 지금은 IPM SC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좀 의외인데. 접근이 편할 것 같고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덕산 네오룩스. 덕산 네오룩스. 네. 세경 하이테크를 제일 먼저 해놓고. 세경 하이테크는 순서는 제가 정한 건 아니지만은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다는 측면에서는 덕산 네오룩스가 OLED 시장 자체가 구조가 변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폴더블은 아이폰이 나와야 분야가 된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탐방노트였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